호텔 롯데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합니다. 매출은 16.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476.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4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상품 회전율로 롯데가 경쟁 우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464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16.6%가 감소했고요. 상품 재고는 10.2%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24.3%나 크게 내려가서 매출 총이익이 2.4%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35.5%가 되겠습니다. 6.6%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6,258억 원으로서 10.9%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367억 원으로서 223.3%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6.4%로 무려 4.7%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은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반대로 크게 상승한 원인은 무엇인가? 스루풋 회계가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외형상. 그걸 하기 전에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의 3분기 누적 실적을 비교를 해봤는데 호텔 롯데가 조금 매상이 더 좀 매출이 좀 더 높네요. 그리고 그 스루푼 율로만 봤을 때 호텔 롯데가 53.6%로 높습니다. 호텔 신라는 43.7%로 낮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나죠. 핵심적으로 단순하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역시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입니다. 상품 회전율이 3분기까지 호텔 롯데는 4회전을 했는데 호텔 신라는 3회전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경쟁 우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호텔 롯데는 3분기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을 스루풋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낼 거냐? 일단 2024년도 거를 MC와 OE로 디커플링 합니다. 이 OE 중에서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이거를 뺀 게 가공비가 나옵니다. 호텔 롯데는 가공비가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공비가 나왔는데 가공비율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 산출을 합니다. 총 제조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빼고 실제 투입된 거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가공비를 더하면은 이것이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조 3,690억. 그러면은 가공비를 총 제조 비용으로 나누면은 29.7%로 2023년도보다 가공비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매입 가격이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비성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 명세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2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차이는 미착품의 증감으로 나타나죠. 요거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이런 독특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상품 더하기 미착품까지 호텔 롯데는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고 있네요. 이거 편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를 따라줘 가지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963억 원으로 22.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이나 가정을 했던 건데 결과는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폿 금액상 10.7% 내려갔습니다만은 수르폿율은 53.6%로 3.5%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원대로서 20.6%나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5로서 0.13포인트가 상승했고 수르폿 영업이익은 1,477억 원으로 무려 476.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111억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상품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르폿 영업이익률도 6.9%로서 5.9%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 445억 원을 줄였어요. 미착품은 4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상품 더하기 미착품만 하는 기업은 조선천지의 호텔 롯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원재료를 포함하고 오히려 미착품을 빼는 경우는 있어도 아주 KCC가 대표적이죠. 미착품을 상품에 포함시킨 경우는 처음입니다. 면세점업은 상품으로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착품은 아직 도착도 안 한 놈을 이걸 왜 매출원가에 집어넣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걔네들 기준으로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역산풀이를 합니다. 2024년도가 가공 비율이 29.7%인데 여러 가지 물가도 계속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가공 비율이 28%로 떨어지는 거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은 있는 수치 가지고 역산으로 풀이해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산식처럼. 그러면은 이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가공비가 나오겠습니다. 가공비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경비가 되는데 전체 그 비성분 합계액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1조 74억 원이 되죠. 그러면은 그 위에 상품 및 미착품의 변동 그대로 일단 인정을 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그 부호가 바뀝니다. 줄어든 거는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액까지 역산을 해낼 수 있는데 상품 매입 자료는 별도로 공시된 건 없습니다. 매입액이 그렇게 크게 줄었는데도 매출액이 감소했는데도 결국 이익이 난 원인은 운영경비를 꽤 많이 줄였다.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나오게 되네요. 또는 판매 가격이 인상이 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용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합리적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1번인데 유통업은 상품으로 하면 되는데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또 전체 재고에서 미착품만 뺀 게 아니고 호텔 롯데는 독특하게 상품 더하기 미착품이라고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게 흥미롭습니다. 뭐 굳이 이런 거를 분식회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준 변경이 문제지. PQ 총 제조 비용도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준 거니까.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3분기인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16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56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52억 원의
재고가 어떻게 갑자기 늘었냐? 그것이 평가손실 환입액이 51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5,100만 원이 재고가 더 생겼는데 이런 오차 같은 것이 좀 불투명하네요.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그 상품 그 재고 감소한 거 요거는 미착분까지 제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뭐 롯데 기준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 가정한 거로 하면은 111억 원 차이가 난다. 인건비는 2024년도분입니다. 4,039억 원인데 18.3% 가진 거였어요. 근데 직원 수는 4,719명으로 무려 352명이 잘려 나갔습니다. 반대로 1인당 평균 임금은 8,56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7천만 원 선뿐이 아닌데 무려 27.1%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높게 한 이유가 뭘까? 아마 경쟁 관계 아닌가?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롯데보다는 호텔 롯데는 8,800만 원 선입니다. 호텔 신라는 지급 수수료가 2.7% 줄었어요. 임금 인상은 상품 회전율 상승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호텔 신라보다는 평균 임금은 약간 작습니다. 이게 대거 그 신입사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임금 사원이 나가서 상대적으로 좀 고임금 사원들이 남았다라고도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분기에는 또 인원수까지 공시를 안 하니까 2024년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회전율은 4회전 0.5회전 상승했고 수료분율도 3.25%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원인은 가격 변동의 변수를 제외하고 상품 회전율 저는 상승이라고 운영 경비 감소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상품 회전율이 0.5회전 이거 상승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고가 감소 아니 매출이 감소함에도 자 어쨌든 투명하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투명을 입증하려면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인상했을 때는 에, 만약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면 상대적 하락으로는 그렇게 또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또 핵심적인 것은 그 많은 그 상품을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산출을 해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뭐 마트 뭐 이런 데도 상품 매입 가격 이런 거는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글을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미국 FRB의 존재 가치를 고용 최대화와 물가 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업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양한 업종의 통계를 위하여 샘플 기법으로 분명히 적용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로비에 물가 안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그러나 한국은행이 일본은행처럼 기업 물가 지수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한국은행이 기업 물가 지수 통계 책임을 해야 기업들이 샘플 기법으로라도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를 제대로 공시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고 봅니다. 도대체 한국의 소비자 물가 통계, 지금 뭐 통계청을 데이터처로 했다는데 에, 통계 발표의 책임 부서는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그 일본은 그 총무성에서 또 발표하기도 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기업 물가 지수는 일본은행이 하고요.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디가 책임 부서인지,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뭐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 11월 거, 그다음에 일본도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왜 그런 거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숨기고 있는지 불만입니다. 솔직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어쨌든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해볼 수 있는데 요거를 입증을 제가 시켜주려 그래도 아유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네요. 친절한 금자씨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입증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네요. 자,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좀 분석을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데이터를 근거로 하긴 하죠. 그래서 실적은 전년 대비 83.4%빨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일단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4분기면은 일반적으로 25%,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하는 단순한 예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중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다면은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1 더하기 30%로 해서 영업이익 목표 30%또 증가로 해가지고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2조 7,900억까지 할 것 같다. 또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30%로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이 2조 7,900억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예상 이익은 1,917억 원인데 더 욕심을 내서 연말까지의 재고 회전율이 5.3회전인데 좀 더 홍보 활동을 해서 왕년에 사드 배치 때 그 호텔 롯데가 중국에서 배피를 봐가지고 철수했는데 중국인들이 얼마나 또 와줄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 그 관광 수입이나 그 롯데월드 이게 호텔 롯데에 들어가는 거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중도 무시를 못하죠. 아주 단순하게 호텔 신라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6회전 2개월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3조 1,768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3,148억 원까지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한 1.8배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없죠. 주주 내역을 보면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주식회사 뭐 투자 회사들이 쭉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일본 광윤사라는 데가 5.45% 있는데 이 광윤사라는 데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또 주주 구성이 돼 있는지. 제가 스루프회계는 원가회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스루풋을 실전 분석을 했다는 대한민국 최초고 아마 세계 최초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6단계를 제가 이 골드랩 박사가 만들어 놓은 거인의 어깨 뒷구석이 6단계의 비율을 해서 제가 좀 그 완성해 간 그 길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거인은 제조원가 세계였다. 다루지 않는 영역은 뭐였냐? 수익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다.
역사적 관점, 인건비와 경비가 싸다고 중국에 제조를 넘겼던 미국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로 인건비와 가공비도 운영 경비일 뿐입니다. 쓴 돈을 왜 배부하느냐 이거죠. 잘못된 가정은 원가 회계의 잘못된 가정은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배부해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마르크스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르크시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스루폿 골든 회계로 한 거죠. 단순합니다. 제조업이라도 원재료 가격으로 그냥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지. 나머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어차피 쓴 돈이기 때문에 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순한 그렇게 술집 회계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 원가 회계 세력들이 그 자기네들의 튼튼한 성을 쌓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공략을 못하게끔 지금 이권 세력들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야 뭐 공인회계사도 해먹을 게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중졸만 나와도 손익계산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재무적인 거 좀 빼고요. 그거는 좀 더 재무회계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